안녕 동지들, 오늘도 그 지옥같은 출근길에서 살아남았나? 솔직히 털어놓고 시작하자. 지금 너희 주식 계좌 시퍼렇게 멍들어 있지? 그 주범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설마 아직도 뉴스에서 떠들어대는 경기 침체 탓이라고 믿고 싶은 건 아니겠지? 아니, 범인은 바로 너희가 국민주라며 맹목적으로 믿고 모시던 삼성전자야. 지금 여의도 전광판을 좀 봐. SK하이닉스는 AI라는 로켓을 타고 저기 달나라로 날아가고 있는데 너희의 그 소중한 삼성전자는 왜 아직도 바닥을 기고 있을까? 10만 전자 간다고 외치던 그 희망 고문에 속아 너희의 피 같은 월급과 청춘을 꼬라박은 대가가 고작 이거냐고. 2026년 오늘 우리는 아주 잔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해. 반도체 공화국의 왕좌가 바뀌었다는 사실 말이야. 엔비디아의 젠슨 황기 왜 삼성의 문을 두드리는 대신 SK하이닉스에게만 러브콜을 보내고 HBM 독점 공급권을 줬는지 아직도 감이 안 와? 이건 단순한 주가 등락의 문제가 아니야. 시대가 바뀐 거고 권력이 이동한 거야.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혁신을 게을리한 거인과 죽기 살기로 미래를 준비한 이등의 운명이 어떻게 갈렸는지 똑똑히 봐. 너희가 애국심이라는 마약에 취해 삼성전자를 존버하는 동안 스마트한 놈들은 이미 SK하이닉스와 미국 반도체 ETF로 갈아타서 파이어족이 될 준비를 끝냈어. 아직도 그래도 삼성인데 망하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면 이 영상은 너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장이나 다름없어. 자존심 쓰다가 한강 가기 싫으면 지금 당장 그 낡은 사고방식부터 쓰레기통에 처박고 내 말 들어. 삼성이 SK하이닉스 앞에서 무릎 꿇은 이유, 그리고 너희가 지금 당장 계좌를 뜯어 고쳐야 하는 이유, 지금부터 뼛속까지 시리게 팩트로 패줄 테니까. 자,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계산기를 꺼내자.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그토록 신성시하는 삼성전자의 성적표 지금 까발려줄게. 2024년 말부터 시작된 이 충격적인 역전 드라마를 기억해?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영업이익에서 삼성전자를 앞지르기 시작했을 때 너희는 뭐라고 했지? 일시적인 현상이다. 삼성이 곧 다시 뒤집을 거다 라고 정신승리했지. 그런데 지금 2026년은 어때? 격차는 더 벌어졌어. 이건 단순한 사이클의 문제가 아니야. 삼성전자의 반도체 신화가 구조적으로 무너져 내렸다는 증거라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유는 딱 하나야. 오만함. 과거의 삼성은 D램 미세 공정에서 세계 최고였어. 물량을 쏟아내서 경쟁자들을 말려 죽이는 치킨 게임의 승자였지. 그런데 그 성공 방식이 오히려 독이 된 거야. AI 시대가 열리면서 시장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거든. 이제는 얼마나 많이 찍어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빠른 칩을 만드느냐가 핵심이 됐어. 바로 HBM, 고대 역폭 메모리의 세상이 온 거지. 여기서 삼성의 결정적인 실수가 나와. 2019년 삼성 경영진은 HBM 개발팀을 축소했어.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들이 엑셀표만 두드리며 단기 이익에 집착할 때 만년 2등이었던 SK하이닉스는 뭘 했는지 알아? 그들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HBM 연구에 사활을 걸었어. 바보라서가 아니라 그게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으니까. 그 결과가 지금 너희 눈앞에 펼쳐진 이 참혹한 현실이야. 엔비디아의 젠슨 환기, AI 가속기에 들어갈 HBM3, HBM4를 누구한테서 사오는지 봐. 전세계 AI 칩의 심장을 SK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어. 삼성 테스트 통과하느라 땀 뻘뻘 흘리면서 엔비디아 문 앞을 서성이고 있을 때 SK하이닉스는 이미 차세대 물량까지 선주문 받고 공장을 풀가동하고 있었다고. 더 뼈아픈 사실을 말해줄까? 삼성전자가 자랑하던 그 초격차 기술력 이제는 옛말이 됐어. HBM 공정에서 SK하이닉스가 사용한 MR-MUF, MR-MUF 기술은 발열을 잡는데 혁신적이었지만 삼성은 고집스럽게 기존 방식을 고수하다가 수율 잡는데 실패했지. 기술의 삼성? 웃기지마. 지금 기술의 주도권은 명백히 2000으로 넘어갔어. 시장은 냉정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바보라서 삼성전자를 팔아치우고 SK하이닉스를 담는 게 아니야. 그들은 냄새를 맡은 거야. 거대한 공룡이 병들어 쓰러져가고 있다는 그 썩은 냄새를. 그런데도 너희는 삼성전자가 망하면 한국이 망한다는 낡은 프레임에 갇혀서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고 있어. 정신 차려.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니야. 실적을 못 내면 도태되는 게 자본주의의 철칙이야. 삼성전자가 지난 30년간 누려왔던 메모리 반도체 1위라는 타이틀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어. 인정하기 싫겠지만 지금 반도체 시장의 진정한 1등 리얼킹은 SK하이닉스야. 너희가 삼성전자 주식을 움켜쥐고 언젠가는 오르겠지 라고 기도하는 동안 누군가는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그리고 미국의 엔비디아를 사서 이미 자산 증식의 파티를 즐기고 있어. 이게 바로 정보의 비대칭이고 판단력의 차이야. 아직도 내 말이 과장 같아? 그럼 당장 네이버 증권 켜서 두 회사의 시가총액 추이를 겹쳐봐. 2023년부터 지금까지 두 그래프가 어떻게 엇갈리는지. 삼성전자는 무겁게 횡보하거나 하락하는데 SK하이닉스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질주하고 있어. 이게 팩트야. 삼성전자가 10만원을 넘지 못하고 7만원,
6만 원에서 허덕이는 이유? 간단해? 미래가 안 보이니까. AI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으니까. 반면 SK 하이닉스는 그 파도의 가장 높은 곳에서 서핑을 즐기고 있지? 이래도 삼성전자가 안전한 주식이라고 우길 거야? 안전한 건 너희의 멘탈 뿐이겠지. 계좌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어. 이제 현실을 직시해. 한국 경제의 엔진이 교체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히 과거에 갇혀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 다음 파트에서는 너희가 왜 자꾸 이런 죽은 주식에 집착하게 되는지, 그 무서운 심리적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줄게. 듣고 나면 아마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어질걸. 삼성전자가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너희들 뇌리에 박힌 이 문장 정말 소름 돋지 않아? 이게 바로 너희 계좌를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가스라이팅이야. 이걸 전문 용어로 대마불사의 함정이라고 하지. 너무 커서 절대 죽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런데 말이야, 주식시장에서 죽지 않는다는 게 돈을 벌어준다는 뜻은 아니거든. 자, 냉정하게 따져보자. 너희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진짜 이유가 뭐야? 기업의 성장성을 분석해서 재무제표를 뜯어보고 확신이 들어서? 아니잖아. 솔직해지자고. 그냥 불안해서잖아. 남들 다 사니까, 국민 주니까 망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일종의 심리적 보험료를 내는 셈이지. 그런데 그 안일함이 너희를 지독한 박스피의 감옥에 가둬버린 거야. 첫 번째 함정, 바로 국뽕 투자야. 너희는 주식 투자를 하는 거야? 아니면 애국 운동을 하는 거야? 삼성전자가 힘들 때 주식을 사서 응원해주면 이재용 회장이 고맙다고 상장이라도 주나? 외국인 투자자들, 그 냉혹한 하이에나들을 봐. 그들은 한국의 자존심 따위엔 관심 없어. 오로지 수익률 냄새만 맡고 움직여. 그들이 삼성전자를 던지고 떠날 때 그 물량을 받아주는 건 항상 너희 같은 순진한 개미들이었어. 외국인이 버린 쓰레기를 주워 담으면서 저점 매수 기회다 라고 외치는 꼴이라니 정말 눈물 나서 못 봐주겠어. 자본주의 시장은 전쟁터야. 국기를 흔들 시간이 있으면 차트나 한 번 더 봐. 두 번째 함정, 악마의 속삭임, 물타기. 주가가 8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떨어지면 무슨 생각 들어? 싸네, 박앤세일이다 이러면서 또 사지. 6만 원 되면 이건 말도 안 돼. 영끌해서 평단가 낮추자. 이게 바로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 티켓이야. 명심해. 떨어지는 주식에는 날개가 없어. 특히 기술적, 구조적으로 뒤처진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는 건 세일이 아니라 가치 하락이야. 너희가 싼 가격에 주식을 줍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에도 SK 하이닉스와 엔비디아 주주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어. 너희가 물타기로 낭비한 그 돈이 사실은 떡상하는 로켓에 올라탈 수 있었던 소중한 시드머니 였다는 걸 왜 몰라? 숫자로 팩트 폭행 한번 들어갈게. 뼈 맞을 준비해. 딱 1년 전 너에게 1,000만 원이 있었다고 치자. 그 돈으로 삼성전자에 물타기를 했다면 지금 계좌는 잘해야 본전, 아니면 여전히 마이너스 10에서 20%겠지. 배당금 쥐꼬리만큼 받아서 치킨 몇 마리 사 먹고 좋아했겠지. 하지만 그 1,000만 원으로 과감하게 SK 하이닉스나 미국 반도체 ETF SOXL을 샀다면 지금 너의 1,000만 원은 1,800만 원, 아니 2,500만 원이 되어 있을 거야. 이 차이가 바로 기회비용이야. 너희는 단순히 돈을 잃은 게 아니라 벼락부자가 될 수 있었던 시간을 잃어버린 거라고. 잃어버린 시간은 복리로 돌아오지 않아. 세 번째 함정, 존버는 승리한다는 착각. 물론 우량주 장기 투자는 정석이야. 하지만 그건 그 기업이 계속 성장할 때나 통하는 얘기지. 지금 삼성전자가 성장하고 있어? HBM 시장 뺏겼지. 파운드리는 적자 허덕이지. 가전은 중국한테 밀리지. 사방이 꽉 막혔는데 무조건 버티면 오른다고? 그건 투자가 아니라 기우제야. 비 오라고 비는 기우제. 과거 노키아, 코닥, 소니가 망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 1등 기업도 혁신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는 게 기술주 시장이야. 그런데 너희는 삼성전자가 영원불멸의 신이라도 되는 줄 알아. 그 믿음 이제 좀 깨부술 때 안 됐어? 너희가 언젠간 9만전자 가겠지라며 희망회로 돌리는 동안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냉정하게 손절치고 나갔어. 왜?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확실한 말이 나타났으니까. 갈아타는 게 배신이 아니야. 그게 생존 본능이지. 은행 창구 직원이 추천해줘서 샀다고? 옆집 김 부장이 좋다고 해서 샀다고? 제발 남 탓 좀 그만해. 그 사람들은 내 인생 책임 안 져줘. 내 돈은 네가 지켜야지. 지금 너의 포트폴리오를 열어봐. 온통 파란색 삼성전자로 도배되어 있다면 인정해. 너는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삼성이라는 거대한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늪은 서서히, 아주 천천히 너를 질식시키고 있어. 아직 늦지 않았어. 아니 솔직히 좀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면 탈출구는 있어. 다음 파트에서는 도대체 왜 한국 사람들은 유독 삼성전자의 미련을 못 버리는지, 그 지독한 심리적 질병에 대해 이야기할 거야. 너희 멘탈 아주 가루가 되도록 까발려 줄 테니 기대해. 자, 이제 좀 더 깊숙한 곳을 찔러보자. 너희가 삼성전자를 손절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 그건 차트 분석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회사의 비전을 믿어서도 아니야. 바로 너희 마음속에 뿌리 깊게 박힌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원흉, 그놈의 집단 심리 때문이야. 첫 번째,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남들도 다 그러니까 괜찮아 라는 비겁한 위안. 한국 사회는 튀는 걸 싫어해.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야 중간은 간다고 배웠지.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이 행동해. 옆집 철수 아빠도 삼성전자 샀고 뒷집 영희 엄마도 삼성전자 샀어. 다 같이 물려 있으니까 묘하게 안심이 되는 거지. 국민 주니까 언젠간 오르겠지라며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는 꼴이 얼마나 우스운지 알아? 반대로 생각해봐. 내 친구가 엔비디아나 SK 하이닉스 사서 대박 났다는 소리 들으면 배 아파서 잠도 못 자잖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 주식판에서만큼 잘 맞는 말이 없어. 너희는 수익을 내는 것보다 나 혼자 바보 되는 것을 더 두려워해. 그래서 다 같이 죽는 길인 줄 알면서도 삼성전자라는 난파선에서 내리지 못하는 거야. 이건 투자가 아니라 패배자들의 동창회야. 두 번째, 부동산 불패 신화를 주식에 대입하는 멍청한 착각. 너희는 삼성전자를 강남 아파트처럼 생각해. 서울 아파트는 안 떨어진다는 믿음처럼 삼성전자는 안 망한다고 믿지. 그런데 주식은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야. 기술 트렌드라는 건 1년, 아니 한 달 만에도 뒤집혀. 부동산은 버티면 인플레이션 방어라도 해주지. 혁신 없는 기술주는 버티면 상장 폐지 아니면 동전주로 전락할 뿐이야. 너희가 강남 아파트값 오르는 거 보면서 박탈감 느끼듯이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폭등하는데 너희 계좌만 제자리 걸음인 걸 보면서 왜 분노하지 않아? 그놈의 장기 투자라는 허울 좋은 핑계 뒤에 숨어서 게으름 피우는 거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세 번째, 빨리빨리 민족의 아이러니. 한국 사람들 성격 급한 건 우주 1등이야. 컵라면 익는 3분도 못 참아서 젓가락으로 휘저어야 직성이 풀리지. 코인판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단타 치면서 인생 역전놀이잖아. 그런데 왜 유독 삼성전자 앞에서만 그토록 인내심이 깊어지는 거야? 이건 인내심이 아니야. 공부하기 싫은 게으름이지. 미국 주식 환전하기 귀찮아. 세금 계산 복잡해. 영어 공시 읽기 싫어. SK 하이닉스, HBM이 뭔지, 밸류체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부하기 머리 아파. 그래서 그냥 제일 익숙하고 만만한 삼성전자 사놓고 나는 가치 투자자야 라고 자위하는 거잖아. 솔직히 말해, 너희는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투자하고 있다는 기분만 내고 싶은 거 아니야? 진짜 부자들은 그 귀찮은 걸 다 해내서 돈을 벌어. 너희가 귀찮다고 외면한 그 공부의 대가가 바로 지금의 수익률 격차야. 네 번째, 대기업 숭배와 체면 문화. 너희는 중소기업이 기술력으로 대기업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해.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보다 더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을 때 너희 반응이 어땠어? 거품이다. 작전주다라며 비웃었지? 천만에? 그건 시장이 진짜 기술을 알아본 결과야. 명품 가방은 줄 서서 사면서 왜 주식은 명품을 못 알아봐?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올라탄 기업들이야말로 21세기의 에르메스고 샤넬이야. 삼성전자는? 미안하지만 지금은 철 지난 2월 상품 취급받고 있어. 남들한테 나 삼성전자 주주야 라고 말하는 게 왠지 있어 보이고 안전해 보인다고. 2026년 지금 그 소리는 나 금융 문맹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진짜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조용히 미국 ETF 계좌 보여주면서 미소 짓고 있다고. 지금 너희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고 있다면 그게 정답이야. 내가 너희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는 증거니까. 인정해. 너희는 그동안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삼성이라는 거대한 종교에 헌금을 갖다 바친 거야. 그리고 그 신은 이제 더 이상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 자, 이제 뼈 맞았으면 정신 차리고 치료를 해야지. 언제까지 패배감에 젖어 있을 거야? 이제는 애국심 말고 수익심으로 무장할 시간이야. 자, 이제 눈물 닦고 일어나. 이미 벌어진 일 후회해봤자 계좌 장호는 1원도 안 늘어나. 지금부터 내가 던져주는 생존 키트를 꽉 잡아.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너희가 이 지옥 같은 박스피에서 탈출해 진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한 유일한 지도니까. 첫 번째 솔루션, 의리는 개나 줘버려. 과감한 손절만이 살 길이다. 아까워서 못 팔겠어요. 이 소리가 목구멍까지 차오르지? 그 마음 알아. 내 살점을 도려내는 기분일 거야. 하지만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온몸이 썩어 들어가. 삼성전자가 다시 9만원, 10만원 갈 때까지 기다린다고? 그 기회비용은 누가 보상해주는데 지금 당장 삼성전자 비중을 줄여. 전부 다 팔라는 게 너무 무서우면 딱 반만이라도 덜어내. 그리고 그 돈으로 어디로 가느냐? 바로 승리하는 말에 올라타야지. 국내에서 승부를 보고 싶다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SK 하이닉스와 HBM 밸류체인이야. 엔비디아가 선택한 유일한 파트너 SK 하이닉스는 지금 반도체 겨울이 아니라 혼자서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어. 삼성전자가 HBM 수율 잡느라 헤맬 때 하이닉스는 이미 다음 세대 공정 들어가고 있다고. 그리고 잊지마. 골드러시 때 청바지 판 사람이 돈 번 것처럼 HBM 만들려면 장비가 필요하잖아. 한미반도체 같은 핵심 장비주들을 눈여겨봐. 이게 바로 스마트한 국내 투자야. 1등을 못 살 거면 1등한테 물건 대주는 놈이라도 사야지. 두 번째 솔루션, 우물안개구리 탈출하기. 미국으로 떠나. 솔직히 말해서 한국 주식시장은 난이도가 너무 높아. 재벌 오너 리스크에 주주 환원은 쥐꼬리만 하고 공매도 세력 장난질까지.
여기서 살아남는 건 전쟁이야. 왜 굳이 가시밭길을 가려고 해? 꽃길이 저기 있는데. 미국 ETF라는 거대한 항공모함에 올라타. 너희가 삼성전자에 목매는 동안 서학개미들이 왜 밤잠 설치며 미국장을 보는지 알아? 거기는 주주가 왕이거든. 개별 종목 고르기 머리 아프면 딱 하나만 기억해. SOXX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ETF 혹은 QQQ 나스닥 100 삼성전자 하나에 몰빵하는 도박하지 말고 전 세계 반도체 1등 기업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사는 거야.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그리고 물론 SK 하이닉스와 TSMC까지 포함된 글로벌 반도체 지수에 투자하면 누가 1등을 하든 너는 돈을 벌어. 이게 바로 시스템에 투자하는 진짜 고수들의 방식이야. 세 번째 솔루션, 세금까지 털어먹는 절세 전략. 돈 버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세금 안 뺏기는 거야. 기껏 미국 주식으로 돈 벌었는데 22% 양도세 내고 나면 속쓰리잖아. 그래서 내가 준비한 무기가 바로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연금저축이야. 아직도 은행 예금이자 3% 받으려고 줄 서는 바보짓 그만하고 당장 증권사 가서 중개형 ISA부터 터. 여기서 국내 상장된 미국 반도체 ETF를 사면 매매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빵빵하게 챙길 수 있어. 그리고 연금저축펀드. 이거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려고 억지로 넣는 거 아니야? 그 계좌 안에서 돈을 놀리지 말라고? 그 안에서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같은 걸 사모으는 거야. 세금은 나중으로 미루고 복리 효과는 극대화하는 마법의 지갑이라고. 정부가 합법적으로 세금 깎아주겠다는데 왜 안 챙겨? 마지막으로 마인드셋 리셋. 오늘 사서 내일 부자 되기는 없어. 그건 도둑놈 신보야. 내가 말한 SK 하이닉스든 미국 ETF든 적립식 DCA로 꾸준히 사모아. 월급 들어오면 기계처럼 감정 빼고 그냥 사는 거야. 삼성전자가 폭락할 때 공포에 질려 팔았던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마. 제발 부탁인데 뉴스 보고 뇌동매매하지 말고 기업의 가치와 산업의 방향성을 보고 엉덩이 무겁게 버텨. 단 그 엉덩이를 붙일 의자는 가라앉는 배. 삼성전자가 아니라 날아가는 로켓, AI 반도체여야 한다는 점 명심해. 지금 당장 너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봐. 과거의 영광에 취해 죽어가는 공룡을 안고 있는지 아니면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유니콘 등에 올라탔는지 선택은 너의 몫이야. 하지만 결과는 잔인할 정도로 다를 거야. 자, 이제 무기는 쥐어줬으니 싸우러 나가는 건 너야. 쫄지마. 시장은 준비된 자에게만 불을 허락하니까 결론을 맺자. 오늘 우리는 아주 잔인한 진실을 마주했어. 영원한 1등은 없다는 것. 그리고 너희가 믿었던 삼성 신화는 2026년 AI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 세상은 바뀌었어.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혁신을 멈춘 기업은 도태되고 죽기 살기로 변화에 올라탄 2등은 새로운 왕이 되었지. 이건 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바로 너희의 이야기이기도 해. 지금 밖에는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태풍이 불고 있어. 이 태풍 속에서 구멍난 삼성전자라는 우산 하나만 믿고 멍하니 서 있을 거야? 아니면 SK 하이닉스와 미국 주식이라는 튼튼한 방주로 갈아탈 거야? 선택은 너희 몫이지만 결과는 냉혹할 거야. 가난해지는 건 죄가 아니지만 뻔히 보이는 살 길을 두고도 게으름 피우다가 기회를 날리는 건 너 자신에게 짓는 가장 큰 죄야. 내 말이 듣기 싫고 화가 난다면 축하해. 드디어 네가 잠들었던 금융 본능이 꿈틀대기 시작했다는 증거니까. 그 분노를 나한테 쏟아내지 말고 공부하는 에너지로 써. 직접 HBM이 뭔지 찾아보고 차트를 분석하고 내가 보여준 숫자가 진짜인지 검증해봐. 깨어난 자들만 구독 버튼을 눌러.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희가 듣기 싫어하는 불편한 진실, 하지만 너희를 부자로 만들어줄 진짜 이야기만 할 거니까 제이윤아웃, 살아남으세요.